있는 게 물론 우리나라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갖다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아.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애당초에 정말 약간 신화창조같이 뭐지? 뭐라 하는 창세기같이 애초에 점 두 개가 존재했다고 상상해봐. 애초에. 그러면 이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한번 그어보자고. 자, 이 선분은 그냥 단순히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아니고 한 점의 이름은 시점이었고 한 점의 이름은 종점이었어. 즉 얘네들 간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일반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다르게 점들 간에 시간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지. 시점과 종점, 시작하는 출발지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지.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기니?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다르게 우리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 목적지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하게 될 거야. 이 화살표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런 선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면 유향 선분이라고 해요. 유향 선분. 자, 있을 유자에다 방향자에다가 선분인 거지. 자, 방향이 존재하는 선분에서 유향 선분이 나타나. 이해되니? 자, 그럴 때 내 손을 잘 봐. 이제부터 이 유향 선분은 막 네가 움직이려는 특징을 가진 상상이야. 지금 내가 앞쪽으로 박아놨다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 빡 결박을 푸는 순간 얘는 퉁 튕겨져 나와. 이해되니? 팍 튕겨져 나온다고. 이 방향, 이 방향성을 어떻게 되니? 유지한 채로. 자, 방향성이 유지되듯이 계속. 계속 내가 어떻게 되니? 정말로 평행이동을 하고 있잖아. 맞지? 좌로, 위로, 그치? 아래로, 위로 평행하고 있지. 지금 이 이 두 선분은 평행하다 생각해. 평행하다고. 절대 방향성이 잊혀지지 않아. 알겠니? 자, 그리고 또 뭐야? 이 평면이 얘가 지금 놓여있는 이 선분이 그대로 앞으로 나왔다 생각해. 앞으로, 뒤로. 그대로 나온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내가 평행하는 매 순간마다 이 선분이 복사되고 있다 생각해. 복사해서. 지금 나는 여기서부터 복사해서, 자, 이 선분을 그대로 뜯어낼 건데 지금 3천만 개를 복사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선분들이 있는지 상상해봐. 그럼 이 모든 선분들은 다 같다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벡터야. 유향 성분이고, 그지? 얘가 복제돼서 서로 쌍둥이 성분이 두 개 있을 때도 서로 같은 벡터라고 보는 거지. 얘를 갖다 보면 상동 벡터라는 거야. 자, 유향 성분 자체를 우리는 벡터라고 인식해서 좋아. 알겠니? 그 얘가 계속 평행이동하면서 계속 복제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그 순간순간의 복제물들은 다 같은 벡터야. 똑같은 벡터, 상동 벡터라고 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유향 성분은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고 성분 자체이기 때문에 크기가 있는 거지. 크기는 단순히 뭐겠니? 이 성분의 길이를 의미해. 자, 그런 상태에서 읽어보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양을 갖다가 벡터라는 거야. 사실 양 하면 스칼라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방향을 갖고 있는 양 하게 되면 또 맞기도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입시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벡터를 접근할 거면 유향 성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근데 이 벡터가 이 칠판이 하나의 거대한 공간성에 존재하는 평면이라 해보자. 뭐겠어? 평면 위에만 존재하는 벡터를 갖다 우리는 평면 벡터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평면 위에만 존재한다가 아니고 아까 내가 유향 성분을 갖다 계속 복사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이런 복사해서 다니는 이 벡터들이 한 평면에 있을 때 그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벡터다 의미하는 거지. 평면이 이 벡터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복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 했을 때는 다 평행하다 했을 때, 그지? 이걸 갖다 우리는 평면 벡터. 그 평면 위에서만 복제되거나 그 평면 위에서만 존재하는 벡터들. 한 평면이 한 특정된 평면,
문제에서 주어진 한 평면상에서 있는 벡터를 갖다 우리는 평면 벡터라고 해요. 알겠지? 이런 거. 벡터 이해돼? 알겠어? 자, 문제를 봐봐. 얘를 보면 들어볼까? 자, 어떠니? 얘는 뭘 주고 있니? 벡터 AC야. 벡터 AC는 여기 있잖아. 여기 봐. 벡터 AC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선분의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라고 했잖아. 그럼 역시 뭐가 되겠어? 피타고라스 통해서 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벡터 AC의 선분의 길이는 유량성분의 선분의 길이는 5기 때문에 이 벡터 AC의 뭐야? 크기는 5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내가 잠깐 여기서 놓쳤는데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표현해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니? 이거 애당초 시점이 있었고 애당초 종점이 있었는데 얘를 방향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유향성분 이 자체 그다음 나중에 얘를 같은 결과를 풀어준댔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방향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 유향성분을 갖다가 우리 벡터라는 거지. 그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분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시점과 종점을 만들어주면 얘는 지금 뭐야? 자유롭게 평면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복제해 나갈 때 다 똑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론 얘는 지금 A와 B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애초에 A와 B를 고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A와 B를 갖다가 제거해주면서 계속 유동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벡터 AB입니다. 이해돼? 시점이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안 잡혀있는 거지. 벡터를 만들 때 마치 주문을 긋는 그지? 칼만두 주문을 긋는 거푸집처럼 그지? 거푸집에다가 용암을 갖다가 쭉 넣지. 쭉 어떻게 칼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거푸집을 부셔버리지. 칼 갖고 다니고 내가 칼을 막 움직이고 다닌다 해도 똑같은 칼 맞지. 이런 느낌이야. 시점과 종점은 처음에 벡터를 만들어줄 때 필요했던 재료일 뿐이야. 그 다음부터 얘는 없어져 버린다. 벡터 자체가 자유롭게 복사이동하면서 똑같은 벡터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처음에 있는 그 흔적들을 써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벡터라고 해. 이해가 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마치 절대값도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써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자, 벡터의 크기는 뭐였어? 선분의 길이고 아까 전에 이 문제 같이 우리는 충분히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통해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 5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는 AC라는 벡터의 절대값 크기는 뭐냐면 5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이게 바로 벡터야. 벡터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방금 전같이 상동 벡터의 개념을 알면 되게 쉬워. 이해되니? 자, 그리고 반드시 뭐야? 시점과 최종 종점, 그지? 걔를 벡터를 만들 때는 걔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벡터를 만들 때는 시점과 종점이 필요로 한다. 근데 벡터를 갖다가 나중에 연산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게 막, 그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시점과 종점을 제거해주면서. 이런 내용이야.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자, 어때? 얘는 그대로 평행을 시켰지. 당연히 같은 벡터지. 얘를 갖다가 우리는 상동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론 자, A점 시점을 갖다가 옮기고 종점을 갖다가 옮기되 얘를 갖다가 똑같이 평행사변형 형태에서 옮기게 되면 그렇지? 이 유향성분 AB와 유향성분 CD 간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 자, 크기가 바뀌지 않지. 왜? 얘가 지금 선생님 어떻게 만들었니? 평사 형태에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만들었지. 근데 평사의 정의가 뭐니? 평사의 정의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하고 크기가 같으니 뭐야? 얘는 맞지. 같은 크기와 방향을 같은 벡터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자, A 벡터가 자, 맨 처음 어떻게 했니? A 벡터를 맨 처음 만들 때는 시점 A와 종점 B가 필요했지만 그 뒤로부터 내가 결과를 풀어주고 이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평행해서 마치 시점이 C로 평행한 것처럼 마치 종점이 D로 평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얘는 같은 벡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다. 근데 결국은 수학적인 표현이 좀 어색하지. 나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지. 그게 바로 시험을 더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벡터를 평행이동시킬 때 평행이동이라는 도형을 이용했다는 거, 평행이동이라는 도형을 이용했다는 거, 그치?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이용했다는 거, 요거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야. 알겠니? 자, 사람들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벡터가 더할 수 있느냐, 그지? 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 벡터의 덧셈은 그냥 일반적인 산술적인 1 더하기 이런 게 아니야. 즉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런 벡터가 존재했고 이런 벡터가 존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하냐면, 자, 너라는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서로 연결해 주기로 해. 자, 그러면 얘가 얘로 붙든 얘가 얘로 붙든 벡터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게 아니고 상동 벡터, 서로 같은 벡터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 한번 일로 평행 이동시켜볼게. 그치? 이렇게 됐다고. 자, 이때 우리 맨 처음에 이 벡터를 선생님이 그냥 뭐라 할까? 얘를 갖다가 A 벡터라고 그냥 놔둬볼게. 얘를 갖다가 B 벡터라 놔둬볼게. 괜찮아? 그치? A 벡터, B 벡터를 갖다가 아까 전에 배우지 않았나? 잠깐 미안.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네. 시점 A, B, 그지? 뭐 시점 C, D, A, B, B, C 이렇게 했을 때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을 표현하는 것들은 벡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그 당시를 갖다가 회상한다라고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 근데 벡터 자체는 이미 벡터가 오케이 넌 벡터가 탄생했다라고 딱 명령을 받는 순간 시점과 종점은 없어져 버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시점과 종점을 굳이 옛날 과거에 탄생했을 때의 그 상태를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을 때, 문제에서 이용할 필요 없을 때 그냥 단순히 소문자로도 표현을 해줘. 그리고 이렇게 벡터를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노력한데 미안. 충분히 이해가 돼. 자,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벡터의 덕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자, 두 벡터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벡터의, 그지? 두 벡터 중에서 한 벡터야. 첫 번째, 두 번째로 존재하지 않아.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때 뭘 보냐면 최초, 그지?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생각하는 최초 벡터의 시점과 최종 벡터의 종점만을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또 벡터를 처음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시점과 종점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라는 새로운 벡터 C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지? 최초 벡터의 시점과 최종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요향선분을 그려. 그럼 이 바로 노란색이 뭐야? C 벡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서 반드시 삼각형법을 갖다 따라주는 게 제일 좋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말 이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보자. 보이니? 최초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주면 우리는 그것의 제 가장 처음 시점과 마지막 최종 종점만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합벡터의 우리가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주는 거야. 자, 너는 합벡터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방향성을 유지한 채. 이게 바로 합벡터를 얘기해. 이해가 되겠니? 알겠니? 자, 0이랑 0벡터는 달라. 0이랑 0벡터는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같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해. 맞지?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다 해가지고 크기가 0인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0벡터라고 해. 방향은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정의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알겠니? 보통 답을 쓸 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A, B 벡터 더하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다 더하기 C, A 벡터 하게 되면 어떤 종점들이, 자, 또 맞지?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 버려서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만을 연결하는데 4점에서 시작해서 4점에서 끝나면 방향성은 좀 어떻게 애매하잖아. 왜냐면 원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 어떤 점을 생각해봐. 모든 방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방향은 보통 얘기하죠.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하면 딱 맞는 거야. 이해돼? 네. 시나리오 잘 짜온 거 같네. 미쳤네. 괜찮아? 어저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개념 강의만으로 정말로 레벨 3나 고난도 기출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꽉 채워왔거든. 잘 봐.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데, 그지?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거푸집을 풀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야. 그래서 나는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유향선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A 벡터다라고 명명했다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define to name 한 거야. 근데 나는 근데 거꾸로, 야, 나는 이번에 시점이 B고 종점이 A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경우는 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얘 딱 뭐야? 역벡터라고 얘기해. 역벡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만 붙여줌으로써 A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너는 A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완전 반대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A 벡터 혹은 역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아까 전에 자, 완전 이게지. 아까 전에 자, 봐. A 벡터와 B 벡터가 존재할 때 우리 어떻게 했니?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가지고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합벡터를 갖다가 유향선분같이 만들었지. 이번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볼게. B 벡터를 먼저 해볼게. 그지? 그럼 먼저 내가 잡은 벡터의 종점과 나중에 잡은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 얘랑 이거 같아 안 같아? 같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그래서 벡터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돼. 그지? 자, 이 정도 확인하면 되는 거고, 결합 법칙은 벡터의 덧셈이야. 덧셈이 있어서 세 개가 다 이 세 벡터를 대상으로 똑같은 덧셈을 수행한다면, 그지? 어떤 거를 먼저 잡아도 어떻게 되니? 그 결과 벡터는 다 똑같다는 거야. 0벡터는 0벡터는 어떻게 하니? 합성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지 않지. 내 벡터에서 종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이야. 종점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지. 그래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지. 맞지? 자, 얘는 뭐겠니? 얘는 내가 어떤 벡터가 있는데 다시 그 벡터랑, 자, 들어. 그 벡터 역 벡터를 갖다 합성하는 거야. 그지? 그럼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에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벡터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결국은 시점과 종점이 어디지?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이 어디지? 이걸 뭐라고 그랬어? 0벡터라고 그랬지. 그래서 0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벡터의 뺄셈은 여러 가지 배워야 돼. 벡터의 뺄셈은 보다시피 잘 봐. 이 그림 한번 이용해보자. 그림이지. 물론 기본적으로 벡터의 뺄셈 역시 이런 식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A 벡터, B 벡터의 벡터의 뺄셈 두 차 벡터는, 그지? 두 번째 벡터의 역 벡터와 첫 번째 벡터와의 덧셈 벡터, 즉 합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원래 B 벡터가 있다면 이 역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안 맞니? 보여? 그럼 뭐가 됐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줘서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을 연결하는 이 새로운 벡터. 그래서 우리는 차 벡터를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뭐니까? 그지? A라는 벡터와 B 벡터의 역 벡터 간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법 그대로.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벡터 자체가 방향성이잖아. 방향성. 그지?
내 말 잘 들어. 벡터 자체가 방향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를 그대로 묶어보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보자. 봐. 이 그림을 그대로 해버리면 머리가 아프겠다. 잘 봐. 이 B 벡터를 갖다 쓰니 이렇게 묶어볼게. 이렇게. B 벡터가 여기가 이렇게 있지. 평행사변으로 자, 이게 B 벡터야. B 벡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시점이 똑같은 점으로 같이 묶여 있다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벡터를 합성할 때는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최초 시점과 최종 종점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성분을 만들어서 덧셈을 했단 말이야. 이번엔 난 뭘 하고 있냐면 두 벡터의 시점을 딱 연결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건데 마치 예를 들면 너 B에서 바라본 너야,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본 너야라는 어떤 상대성으로 얘를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니? 되게 편해. 자, B에서 바라본 너, 그러니까 나만큼 빼줘야 되겠지. 내가 만약에 키가 10cm야, 내 눈이. 근데 네가 만약에 키가 8cm야. 그럼 나는 얼만큼 보이겠니? 네 눈이 2cm만큼 낮춰 보이겠지? 이해돼? 아니 네가 이해돼?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너한테서 빼버리면 순수한 우리 간의 차가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자, 상대 속도 같이 마치 B에서 바라본 A인데 우리는 시점이 묶여 있으니까 너기서 바라본 너라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시험장에서 유리해요. 이해되니? B의 종점에서 바라본 A의 종점, B의 종점에서 바라본 A의 종점, B에서 바라본 A의 종점. 내가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B라는 시점을 동시에 묶여놓고 B라는 기준, 종점이라는 기준에서 A를 바라봤을 때 너는 어떤 방향의 유형성분을 가지니가 바로 차벡터로 보는 게 시험장에서 되게 좋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 둘이 어떠니?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같은 유형성분, 같은 벡터 맞지? 이게 내가 보는 차벡터야. 종점끼리 이렇게 이상한 홀수투지가 너무 중요. 있는 그대로 봐도 돼요. 있는 그대로. 알겠지? 시점이 묶였을 때 이렇게 생긴 기준벡터, 내일 갖다 기준벡터를 생각해보자고. B벡터에서 바라본 A. 그러니까 당연히 차로 표현해야지. 맞지?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정말 키가 8cm 애가 있고 키가 10cm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바라보면 약간 이만큼만 보는 거잖아. 이만큼만. 약간 느낌상. 그러면 여기서 내 자신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지 않니? 느낌이 이해돼? 맞지?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 키가 얘만큼 되면서 서로 포개서 오늘 그럼 어떠니? 여기서 바라본 머리 꼭대기가 나오겠지. 그때 자기 자신 어떻게 됐어? 빼줘야 되겠지. 왜? 내가 바라본 꼭대기가 바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묶었을 때 얘 종점에서 바라본 너의 새로 다른 애의 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때 상대적으로 내가 기준이다, 빼준다 라는 느낌이 보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빼기 붙은 벡터들. 그럼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을 바라보는 이 유형성분이 A-B라는 차벡터가 된다. 이해돼? 얘 내가 만든 건데 시험장에서 되게 유용해. 아주 알겠어? A가 기준